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986년 미국 진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로 화답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천문학적 투자로 관세 위기를 정면 돌파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중 패권 전쟁 속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중국을 방문해 전장사업 협력 모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미 투자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역대 최대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로 논란이 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급락에 분노한 주주들에겐 신속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검색 기능에 적용한 AI 브리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기존 검색 광고 수익 모델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986년 미국 진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로 화답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략적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생산 분야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은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하는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철강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 능력을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 미국 현지 생산 12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한편 현대차그룹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올해 국내에서도 연구개발 부문과 전략 투자 등 총 24조 3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로 관세 위기를 정면 돌파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 회장은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 최고 경영진과 잇단 회동에 나서며 전장 사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 속 어떤 결단을 내릴지 촉각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BYD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장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BYD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로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샤오미는 최근 첫 전기차를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성능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등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이중 포석입니다. 지난해 삼성의 중국 수출액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삼성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셈입니다. 관건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인데 한국 관세율은 오리무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기를 언급한 만큼 7조 원대 보조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또 TSMC가 최근 보조금 지원 없이 미국의 생산 투자 확대를 발표하는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을 향하고 있는 이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역대 최대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로 논란이 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급락에 분노한 주주들에겐 신속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최근 발표한 유상증자와 관련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해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해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방산 호황기를 맞아 지난해 1조 7천억 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향후 2년간 추가로 6조 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주 손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증자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 대표는 신속한 투자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신속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손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 내에 집행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금 마련 계획에 애로가 있었다며 주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차입을 통한 투자 계획을 고민해봤지만 이는 회사 부채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단기간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데 경쟁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상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IR 담당 임원은 주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발표 직후 주가는 단기적 희석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어제 많이 반등했다며 특히 압도적인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검색 기능에 적용한 AI 브리핑을 오는 27일 선보입니다. AI가 검색 결과와 개인화된 추천 정보 등을 요약해 최상단에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미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차별성이 없는 데다 오히려 기존 검색 광고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오는 27일 선보입니다. AI를 통해 검색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지 못한 데다 오히려 안정적이던 검색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브리핑은 네이버의 자체 AI 하이퍼클로버 X가 검색 기능에 적용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최상단에 AI가 요약한 답변과 콘텐츠 출처, 개인화된 정보 추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더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AI 브리핑이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생성형 AI로 검색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보를 추천하는 기능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에서 보편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구글은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SGE를,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생성 검색을 출시했습니다. 네이버의 AI 검색 도입이 글로벌 빅테크의 서비스를 따라가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이 AI 검색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이던 광고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검색 방식은 사용자가 검색 결과 리스트를 둘러보고 직접 판단해 링크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상단의 AI가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검색 광고 노출 기회가 줄어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모든 서비스에 AI 기술을 탑재해 본격 수익화에 나서겠다는 네이버. 글로벌 빅테크와의 차별성이나 뚜렷한 수익 모델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AI를 통한 수익화 실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 GRS가 롯데리아의 재기에 부활하는 분위기입니다. 7년 만에 매출 1조 클럽 재진입을 눈앞에 뒀는데요. 잘 키운 계열사 호실적이 지주사 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이자 롯데리아를 품고 있는 롯데 GRS가 매장 꾸미기는 리노베이션 전략과 해외 사업 강화, 메뉴 혁신을 통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매출이 6천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롯데 GRS. 초심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흑백요리사 우승자와 공동 개발한 모짜렐라 버거는 항공기를 동원해 재료를 수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롯데리아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롯데 GRS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영업이익은 109.3%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회계결산 전이지만 7년 만에 매출 1조 원 재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계열사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롯데지주도 잘 지은 자식농사 덕을 톡톡히 보는 분위기입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이달 들어 6.4% 상승했습니다. 투자 기대감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국내 증시에 키를 쥔 기관들이 지주사를 담고 있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22억 원을 팔아치운 기관은 지난달 56억 2,321만 원, 이달 67억 6,971만 원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를 품은 롯데 GRS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롯데 지주사도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오늘 하나금융그룹이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운 함 회장이 이번 2기 체제에서는 비은행 강화와 밸류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늘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총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더 이끌게 됩니다. 앞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회장에 대해 국내외 정세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주총에 앞서 지난해 말 총 2,650만 3,952주의 하나금융 주식을 보유한 하나금융 최대주주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들은 함 회장 연임 찬성에 나서면서 함 회장 2기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함 회장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하나금융을 이끌며 2년 연속 리딩뱅크 사수에 성공하며 주주가치 제고,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성공한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 회장 2기 체제에서는 비은행 강화와 밸류업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 14개 계열사 협업 강화를 통해 비은행 수익 기여도를 현 16%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은행 수익 기여도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상에는 M&A를 통한 규모 확장도 있지만 현 M&A 매물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 경쟁력 키우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하나금융은 내부적으로 하나자산운용을 지주사 자회사로 승격하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에서 13.5% 구간에서 관리하며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함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최초로 자체 유튜브에 나와 하나금융그룹의 PBR을 1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오하경 현 저축은행 중앙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오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리더십 공백 없이 부동산 PF 부실 정리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에 오하경 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지난 21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진행한 회추위. 이 과정에서 오하경 현 회장과 함께 입후보한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오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사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회원사인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각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회원사 과반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이번에 오 회장이 당선되면 36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저축은행 업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장에 당선된 오 회장은 이번 연임으로 또다시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위기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리더십으로 현안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회장은 지난 21일 결산 설명회를 열고 저축은행 업권이 당면한 최대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오 회장은 부동산 PF 부실 대출 정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여파로 지난해 4천억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내는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은 8.52%로 1년 만에 1.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여진으로 9.2%를 기록했던 201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오 회장은 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개인 오너나 가족 지분 회사인 저축은행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각할 수 있도록 시장을 더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축은행 여수시내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 여수시내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영업권 4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내 시장 진출에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유통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시커머스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가품 불량 등 품질 관련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가 최근 한국 판매자의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판매자들 제품 위주였지만 국내 사업자들이 등록한 제품을 시범적으로 판매하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테무에서 판매되는 한국 판매자 제품에는 전자기기, 가구, 의류, 주방용품, 장난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한국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등 현지 물류센터에서 발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면서 테무의 초저가 정책과 한국 셀러 제품이 결합하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테무가 최근 시커머스 중 최초로 한국의 물류센터를 확보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테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 지난달 한국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이어 검색 시스템, 문화적 민감성 문제 등이 연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 도복을 검색하면 일본 가라테 도복이나 중국 무술복이 함께 표시되는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제품이 왜곡돼 노출되고 김치를 검색한 결과 중국식 채소절임, 파오차이를 담은 유리 항아리가 다수 검색되는 상황.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며 직진출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불량품 논란과 짝퉁 판매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가운데 한국 판매자와의 협력으로 테무를 둘러싼 논란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사업에 본격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순수 건설 사업만으로는 건설업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불황에 대형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GS건설은 오늘 주총에서 모듈러 주택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신 판매업 정관을 추가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도 수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주총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정관을 변경했고 SK에코플랜트도 하이테크 건설로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 순수 건설 사업만으로는 건설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거란 판단에 그간 눈여겨왔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반면 주택사업이 대부분인 중견 중소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기술이 부족해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가율은 계속 오르는 데다 지방 미분양 리스크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7곳인데 존폐 기로에 선 중견건설사도 다수 거론됩니다. 주택 브랜드 하늘채를 보유한 코오롱 글로벌의 부채 비율은 356%, 아테라를 선보인 금호건설의 부채 비율은 589%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분양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데 건설 불황 지속에 분양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3대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박철한 전 상무의 조카의 난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특별한 잡음 없이 끝났습니다. 박준경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주요 안건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금호석화는 경영 다툼이란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미래 신성장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백종은 사장은 3대 신성장으로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강화, 바이오 지속 가능 소재 확대, 스페셜티 제품 전환 가속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4년간 박창구 회장과 조카 박철한 전 상무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동주의 펀드인 차 파트너스와 박 상무의 특수 관계인이 해소되고 올해 들어 박 상무가 별다른 주주 제안을 내지 않으면서 4년간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기업 IBK 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 입행 동기 등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전현직자들의 비위 행위를 작년 9월께 인지했으나 담당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금감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한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삼성전자 구성원과 업계에선 황망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한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경영 리더십에도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사회는 서 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전략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재선임을 통해 글로벌 제약 산업 내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